일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김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선생님 올 때 너무 춥지 않던가요? 부산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 너무 추웠거든요. 굉장히 많이 춥네요. 이렇게 살을 애는 추위라는 표현이 피부에 너무 와닿는 날씨인데요. 이렇게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한파가 오면 한랭질환을 겪는 환자도 속출합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으로 동상과 동창이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동상과 동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이 취미인 48살 주부입니다. 지난 주말 여느 때와 같이 산악 회원들과 자주 가던 북한산에 올랐는데요. 등산을 한 지 10년이 넘은 터라 나름 단련된 등반 실력과 탄탄하게 준비된 방한 장비들을 믿고 자신 있게 겨울 산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산할 즈음 발생했는데요. 같이 산행에 나선 회원 중 한 명이 제 귀와 뺨을 보더니 너무 빨갛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야 감각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집에 와서 보니 빨갛게 물집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꺼웠던 등산 양말을 벗으니 발까지 붉게 부어올라서 가려우면서 짜릿한 통증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동상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도 아니었는데 동상이라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동상은 한 번 걸리면 재발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겨울 산행을 그만둬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네, 겨울 산행에 나섰다가 동상에 걸려서 걱정인 주부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우선 선생님, 동상이라고 하면 그저 막연하게 피부가 얼어서 빨갛게 되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동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동상보다는 동창 쪽이 더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동상은 이제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이제 온도 자체가 영하 2도에서 한 10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잘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혈관이 수축된 혈관 부위에 혈류량이 못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괴사가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동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다뤄볼 주제도 동상과 동창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들으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동상인지 동창인지 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동상은 영하에서 생기고요. 얼어서 피가 안 통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창은 영상에서도 생기고 좀 축축한 환경, 습기가 높은 환경에서 생기게 되고 단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괴사까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는 영상이냐 영하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비교적 따뜻한 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동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은가요? 아무래도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동상으로 오시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으시고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등산을 좀 오래 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동상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제 동창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동창이 더 많고 그래도 동상이 어느 정도 있긴 있다. 그죠? 부산에는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기능성 방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사연자분도 겨울 산행 채비 단단히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구하고 동상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분 같은 경우들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노출된 부위가 걸리게 되죠. 이제 얼굴이라든지 귀같이 이제 간과하는 부위들 있죠.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답답하니까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귀마개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부위들도 아무래도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이 되고 습기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위에서 좀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간과하는 부위에서 좀 잘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자신을 과신하다 보니까 추운데 너무 오래 나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위쪽에 영하권 날씨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끝이 엄청 시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오래 유지가 되면 동상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창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밖에서 오래 놀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손가락 간질간질하고 약간 붓고 빨갛게 되고 가벼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채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하권의 날씨에서는 오랜 시간 있으면 안 되겠네요. 흔히 동상에 걸리면 사연자분처럼 빨갛게 붓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지럽다고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 동상도 화상처럼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가볍게 표피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상이라서 가볍거나 이상 감각이 있거나 약간 따가운 느낌, 약간의 부종, 있다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를 1도 동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도 동상은 2가지로 나뉩니다. 표피, 이제 표층부에 생기는 동상과 또 심부에 생기는 심부 동상으로 나뉘게 되고, 표층부에 생기는 거는 진부 상부부까지 침범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물집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약간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심부로 들어가면은 이게 출혈성 수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름 같은 피물집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3도까지 가면 이제 근육이라든지 골격계를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절단까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연자분은 귀와 뺨 그리고 발에도 동상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동상에 더 잘 걸리는 부위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단 부위, 그러니까 코끝, 귀끝,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같이 혈류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부터 혈류량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위들이 추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각했던 취약한 부위들이 잘 걸리네요. 이렇게 채비를 단단하게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상에 더 잘 걸리는 취약한 위험군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아기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온도 조절 자체가 잘 안 되고 혈관도 잘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상이 좀 더 잘 걸릴 수가 있고요. 당뇨,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들도 아무래도 순환 자체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상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수족냉증이라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레이노이드라는 증상인데, 이제 혈관 자체가 좀 수축을 잘해서 염증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수축을 잘하기 때문에 추운데 노출이 되면은 동상이나 동창이 유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동상에 걸리면 합병증도 올 수 있나요? 일단은 가벼운 동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염증 정도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심한 동상 같은 경우들은 저절로 회복이 안 되고 괴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절단까지도 신체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추운 이런 온도에 오랜 동안 나가 있으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겨울철 동상에 대한 속설을 OX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 부위에 난로나 핫팩으로 직접 녹이는 것이 좋다. 이제 직접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동상이 생겨 있는 감각이 이상하잖아요. 네. 거기에 직접 뜨거운 거를 대면 이걸 뜨거운 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상뿐만이 아니라 화상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 이제 열을 가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쩐지
사실 제가 추운 지방 갈 때 발에 요즘 핫팩 나오더라고요. 그거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 따뜻하더라고요. 감각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군인분들이나 이런 등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몸에 핫팩 붙이고 계시거나 주무시다가 심한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열을 자아하는 건 좋지 않고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정도의 물에다가 손발을 담그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손상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손상 부위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각도 좀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사지보다 혈류량을 좀 좋아지기 위해서 근위부라고 하죠. 그 윗부분을 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손끝이 조금 차갑다 하면 그 위쪽을 그쵸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 부위에 수포나 물집이 생겼다면 터트려야 한다. 수포나 물집은 병원에서는 불편하신 경우에 이제 소독된 상태로 조금 제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집에서 제거를 하셨을 경우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차 감염으로 이어져서 동상을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는 그대로 보존을 하시고 수포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터뜨리고 싶으면은 전문의에게 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다면 네 번째, 수족냉증이 있으면 동상에 더 잘 걸린다.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족냉증이 있다라는 거는 혈관이 추위라든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잘 수축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상에 이제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혈관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동상에 더 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손상 부위는 온수에 담가 놓아야 한다. 예, 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은 또 안 되고요. 한 40도 내외 정도의 따뜻한 물 정도에 담궈 가지고 빨리 녹여 주시는 게 가장 동상에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동상이나 동창에 걸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체온이 낮아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느끼는 따뜻한 온도가 뜨거운 물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이게 노출된 부위가 아니라 팔꿈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이 안 됐던 부위들 있죠. 혈류량이 풍부하고 노출이 안 됐던 부위를 이렇게 대가지고 따뜻한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보신 다음에 손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얻어가네요. 보통 한랭질환으로 동상과 동창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은 동상은 피가 안 가서 그냥 썩는 거예요. 영하의 온도에서 혈관이 수축을 해서 그 부위에 피가 안 가니까 그 부위에 이제 심하면은 이제 괴사가 되는 거고 가벼우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동창은 영상의 온도에서도 혈관 자체가 좀 예민해서 그 주위로 자꾸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괴사라든지 이런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불편한 정도,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붓거나 뭐 심한 경우에 물집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동상은 혈관이 썩는 거고 혈관이 막히는 거고 네, 혈류량이 안 가는 거고 동창은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상과 동창에 걸리는 원인도 좀 다르나요? 동상은 누구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추운데 오래 있으면은 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있다든지, 뭐 냉동고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든지.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온도에 그렇게 오래 나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특히나 뭐 신발 신고 양말도 신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이제 그건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처럼. 화상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네. 근데 동창은 그 추위라든지 온도 변화에 예민한 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추운데 나갔다 와도 뭐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추워도 자꾸 손발이 가렵고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동상과 동창 치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또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동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1단계나 1도, 이제 2도 이제 표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따뜻하게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심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절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존전 치료라든지 아니면 혈류량을 좀 회복시켜주는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회복을 시킨 다음에 경과를 보고 추후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동창은 이게 뭐 심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염증을 좀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혈류를 좀 좋게 해주는 약물을 좀 복용한다든지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게 됩니다. 동상과 동창도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자처럼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스포츠 레저 활동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스키장을 간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요령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뭐 추운 데 있으면은 따뜻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게 안 되면은 뭐 사실 뭐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따뜻하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움직여 가지고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근위부를 좀 마사지 해가지고 역시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줄 수 있게 하고 최대한 보온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다 끌어다가 그 부위에 덮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마사지, 두 번째 보온이네요.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참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앞서 동상도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창으로 인해서도 2차 질병이 올 수 있나요? 동창 같은 경우들은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은 없지만은 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 추후에 2차 감염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적절한 치료랑 따뜻하게만 해주면은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동창이 있는 분들은 혈관 자체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추운데 나가면 또 생겨요. 그래서 추운데 나가실 때는 단단한 장비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치료 후에 후유증 있잖아요. 그건 없나요? 동창에 대해서. 동창과 동상 둘 다 궁금해요. 둘 다. 네. 동상 같은 경우는 사실 단계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이 된다면은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위에 신경세포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동창 같은 경우들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좀 드문 편이고 동상은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이제 동상에 대해서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경 손상에 의해서 이러한 그런 이상 감각이라든지 간지러움,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동창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과 동창 만약에 재발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동상은 추운 데 가면 재발합니다. 무조건. 화상은 뜨거운 데 붙으면은 화상이 생기는 것처럼 네. 추운데 안 가셔야 되고요. 네. 동상은요. 동창은 이제 내가 이제 추운데 가면은 이렇게 간지럽고 부풀어 오르고 따갑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추운데 가실 때 철저하게 방한 장비를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걷거나 그러다 보면은 발 같은 경우에는 또 땀이 많이 차가지고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습도가 높아지면 그거 자체가 또 동창을 유발하는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분의 속옷이라든지 양말, 뭐 장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축축해지면은 좀 갈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한렘 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이 저체온증도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어떤 증상일 때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체온증이라는 거의 정의부터가 중요한데요. 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체온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체온증이 처음 시작이 되면은 사람이 좀 어눌해집니다. 어눌해지고 온몸에 이런 찌릿찌릿한 감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 몸을 좀 만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몸을 자꾸 만지거나 사람이 좀 어둔해지거나 그리고 본인 자체가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이러면은 이제 체온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빨리 체온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생명하고 이제 관련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길을 건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요즘 레포츠 활동 참 많이 가시는데요. 이때 좀 어떻게 채비를 해야 될까요? 겨울 산행을 간다거나 스키장을 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옷을 여러 벌을
입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또는 산행을 하시면서 더울 때가 있는데 그 땀이 식으면서 또 금방 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나의 옷만 입는 것보다는 여러 겹의 옷을 입어서 그 온도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내복이라든지 장갑, 양말 같은 것들을 한 켤레뿐만이 아니라 이게 젖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땀이라든지 스포츠를 하면서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따로 챙기셔가지고 항상 갈아 신거나 보호할 수 있게끔 하시고, 보온병에다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온이 좀 떨어졌을 때 마신다든지 좀 안고 있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전 또 여기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이 양말이나 이런 것들이 젖으면 교체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이거 여분으로 챙겨 다닌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동상이나 동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동상이 생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동창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주라든지 흡연 같은 경우들이 혈관을 조금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가장 큰 건 또 흡연이에요. 흡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혈관을 좀 수축시키기 때문에 가뜩이나 추위에 의해서 예민해져 있는 혈관을 더 수축시켜서 좀 더 쉽게 염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비타민 음식들을, 그러니까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드시면은 염증 반응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음주를 했을 때 열이 올라서 후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덥다 하고 막 벗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심부에 있는 혈관들은 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붉어지는 느낌들이 드는데요. 이 말초혈관들은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추위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말초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추운데 노출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고, 동상이라든지 동창 같은 데도 충분히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울 때 음주를 하시고 밖에 나가시는 것, 또는 춥다고 해서 음주를 하시는 거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영하로 떨어졌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종종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서울 같은, 제가 서울 살 때의 느낌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위라든지 이제 영하의 날씨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평상시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춥게 입고 다니시고 슬리퍼만 신고 밖에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상, 동창 같은 한랭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꼭 날씨라든지 온도를 확인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노약자분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챙기시고, 이제 채비를 단단히 하셔서 뭐 장갑이라든지 양말, 또 보온 장구 같은 걸 채비를 단단히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은 이런 한랭 질환에서 조금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한랭 질환인 동상과 동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겨울철에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의 채비를 단단히 하잖아요. 우리 몸도 추위에 이기기 위해서 보온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TV주치 의사의 참견, 다음 시간에 만나요.